자, 화면을 스크롤하기 위해서는 얘가 스크롤하기 위해서는 아까 한 장에다가 돌돌돌돌 이미지를 감아서 돌리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게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몇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몇 장이 될 때는 다수의 장이 될 때는 이미지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반면에 지금 저희처럼 이제 한 장을 가지고 할 때는 한 장을 그냥 이렇게 이동만 시켜야 되는 형태가 돼요. 한 장 위치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미지 자체가 화면에 표현될 때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여기에 지금 버텍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요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쿼드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폴리곤이 이렇게 돼서 있는 애예요. 폴리곤 2개짜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이만한 이미지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얘를 그냥 이렇게 이런 이미지라고 칠게요. 자, 이제 크기가 크든 다르든 이게 서로 좌표 이거를 하는 단위 자체가 달라요. 얘는 미터 단위로 쓰고 있고요. 그죠? 얘는 픽셀 단위로 쓰고 있어요. 몇 픽셀이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픽셀 여기다가 대응시키려면 이게 또 문제네요. 그죠? 예. 얘가 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어떻게 매핑을 시킬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쓰여요. 전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서 여기를 0에서 1 사이로 놓고요. 얘도 0에서 1 사이로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 0.5 위치를 이쪽에 0.5 위치에다가 넣고 픽셀을 그죠? 여기 0.25 위치가 뭐 여기에 0.25 위치가 될 거고 이렇게 퍼센트로 맞춰버리면 그죠? 서로 다른 좌표계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곳에 단위를 쓰더라도 맞추기 쉽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각각에 있는 요 버텍스라는 곳에는요. 얘가 버텍스잖아요. 정점 버텍스라는 애는 정보가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담기는 여기의 정보에는 첫 번째 뭐 색상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UV 정보라는 게 있어요. UV. 그 아시는 분들은 뭐 혹시 이태원 프리덤 UV 그런 거 말고요. 자, 저 UV 정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얘의 어느 위치인지 버텍스가 지금 요 버텍스가 어느 지점을 그려야 되는지 0.5인 위치를 얘가 그려야 되는지 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UV 좌표예요. 왜 UV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좌표계를 뜻할 때 여기에서는 X, Y 이거 쓰죠. 그쵸? 예. 여기에서는 X, Y를 쓰고 있어서 얘에서는 뭘 쓰냐면요. 가로를 U라고 하고요. 세로를 V라고 해요. 그래서 UV 좌표계라는 게 일반 텍스처에서 UV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의 어떤 좌표가 UV 좌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 하나에는요. 버텍스 이 점 하나에는 이 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핑할 수 있는 UV 좌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미지들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입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입혀질 때 저는 얘를 처음에 0이라고 놨어요. UV가 0이라고 생각을 해서 0이라고 놨어. 근데 그러면 요 위치를 놔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 U에다가 제가 0.5를 넣었다고 치죠. 이 버텍스 있는 위치에다 0.5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 여기 절반인 위치가 여기가 0.5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저 버텍스 여기가 시작하는 요 지점이 위치가 저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맞죠? 저 버텍스가 초반에 뿌려져야 되는 이미지에서의 위치가 0.5인 위치라고 하니까 이미지에서 0.5인 위치 저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거기서부터 뿌리려고 하면 저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죠? 여기에 이미지에서 여기에서 뿌려야 되는 위치가 0.5,0이라고 치죠. 그래서 계속해서 뿌린다고 치면 요 위치에 있는 형태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을 뿌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요만큼이 남죠. 맞죠? 네. 요만큼을 잘라서 표현할 건지 아니면
여기 잘라진 부분이 여기 지워졌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할지 이렇게 나오게 할지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얘를 둥글게 말면은 뒤에 저렇게 나오게 하면 자연스럽게 붙어서 들어갈 거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잠깐 보시면 06이라는 애, 이 녀석의 이미지를 보시면 우측에 가보실게요. 이미지가 S에 있죠. 여기 06이라는 SF 폴더에 06이라는 애를 선택해 보시면요. 우측에 가보면 여기 어드밴스 밑에 있는 랩 모드에 보시면 리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반대편에다 붙여서 반복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클램프다 그러면 넘어가는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려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않죠. 얘가 부드럽게 감겨서 계속 이렇게 돌돌돌 감기를 원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클램프가 아니라 맵 모드가 리피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리피트. 그래서 텍스처가 이렇게 잡혀요. 자, 그리고 얘 그 UV에 어느 위치에 얘가 하게 될 건지 시작할 건지를 표현해 주는 게 여기 보시면 이거 매터리얼 폴더에 있는 06이에요. 이번에는 매터리얼 폴더에 있는 06 얘를 선택하시면 매터리얼 폴더에 있는 06을 선택하시면 우측에 가보시면 좀만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옵셋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옵셋 X하고 Y가 있죠. X는 좌우고요. Y는 상하예요. UV 한마디로 요 부분이 UV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U 가로 얘는 세로 V. 그래서 Y 값을 제가 키워볼게요. 지금 Y 값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 값을 저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우스가 가져다 대면 스크롤 바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를 이렇게 놓고 빙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값이 커질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왜? 옵셋을 얘를 0이었던 애를 0.5로 계속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얘가 뒤로 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감기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거는 저 속성, 옵셋의 저 Y값 속성을 저희가 코드상에서 이렇게 값이 변하도록 시간에 따라서 변하도록 이 처리를 하려고 해요. 되죠? 자, 저는 다시 영어로 놓고요. 가서 그럼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설정을 해보죠. 자,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프로젝트 창에서 더하기 눌러서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C# 해서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얘는 비지찌개로 하죠. 비지. 이렇게 비지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비지한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기까지 하세요. 자, 하고 싶은 건 배경이 계속 스크롤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속성은 스크롤 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스크롤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요. 보시면 아까 매터리얼이라는 게 필요했죠. 이 매터리얼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게임 오브젝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그 매터리얼이라는 게 필요해요. 재질. 이 매터리얼에 있는 아까 그 속성 값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얘를 스타트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고요. 퍼블릭 플롯 스크롤 스피드라고 놓을까요? 0.2 정도로 놓을게요. 0.2?
이 정도로 놓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값은 저희가 어떻게 실험치로 찾아내는 거예요. 실험치로. 아까 뭐 5, 100 뭐 이렇게도 놓고 하는데 왜 얘는 갑자기 0.2냐? 해보니까 이거 적당하더라. 네, 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저 메터리얼이라는 애는 퍼블릭해서 외부에서 드래그앤드랍 넣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이런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메터리얼이라고 놓고요. 메시라고 이렇게만 놓을게요. 그러면 퍼블릭이 붙어있지 않으면 얘는 디폴트로 프라이빗이에요. 디폴트로 네, 접근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얘를 가져다가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놨다는 건 쟤를 동적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게 하느냐가 이번에 하게 될 내용이겠죠. 자, 얘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니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까 드래그앤드랍으로 스크립트 요거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가져다 넣으면 사실은 메터리얼이라는 거에 메터리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건 원래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유니티가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할당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 BJ한테 드래그앤드랍 하면 어디에다가 원래 할당이 되냐면 이 모든 컴포넌트 중에서 물체가 화면에 그려지도록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물체를 화면에 그리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바로 메쉬 렌더라는 애예요. 이 녀석이 물체를 그리는 역할을 해요. 메쉬 렌더가. 자, 근데 그러니까 얘에서 보면 얘가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하나는 바로 위에 있는 메쉬 데이터, 다른 하나는 바로 메터리얼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materials라고 되어 있는 얘를 열어보시면 누가 들어있어요? 06이라는 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경에 있는 저 스크롤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 때 붙어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를 내가 가져와야 되고요. 트랜스폼은 어떻게 쓰는지 보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어있는 컴포넌트 중에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얻어와서 그 녀석에 있는 속성 중에 어떻게? 저 메터리얼이라는 저 녀석을 가져와서 우리가 속성 값을 변형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션이에요. 자, 유닛 요거 비주얼 스크립트로 다시 가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가면 요게 있는 메터리얼은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얘는 게임 오브젝트에 있었고요. 게임 오브젝트 밑에 있는 누구? 메쉬 렌더러라는 애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메터리얼이에요, 얘가. 그죠?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속성을 타고 들어가서 보면 얘를 누가 갖고 있어? 메쉬 렌더러가 갖고 있어요. 메쉬 렌더러는 누가 갖고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죠. 그럼 이 메터리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필요하다고요? 메쉬 렌더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쉬 렌더러에 MR이라고 넣죠. 메쉬 렌더러 MR이라고 변수를 넣고요. 얘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컴포넌트예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이름을 짓는다고 치죠. 함수 이름을 만들게요. 컴포넌트라는 것을 내가 얻어오고 싶어요. 오케이? 자, 누구 우리 지원님, 컴포넌트를 얻어온다는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 싶어. 함수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get 컴포넌트? 그렇지. 얘네도 별반 다르잖아요. 얘네도 그렇게 지어요. 자,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본인 같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요? 그렇지. add 컴포넌트. 우리가 짓는 거나 얘네가 이름을 짓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도 get 컴포넌트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비즈라는 이 컴포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게임 오브젝트. 그쵸? 디스트로이 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뤄봤죠. 그죠? 자, 나의 게임 오브젝트야. 점. 너의 함수 중에, 너의 기능 중에 이런 것 좀 줘봐. 뭐? get 컴포넌트. get 컴포넌트인데 도대체 어떤 컴포넌트를 얻고 싶니라는 거를 제네릭이라는 C샵에서의 문법이 있어요. 여기 꽉셀을 넣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메쉬 렌더러. 이렇게. 그러면
이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어있는 컴포넌트 중에 이름이 메쉬 렌더링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도 컴포넌트죠. 생각해보면. 그죠? 만약에 플레이어 파이어 컴포넌트를 플레이어한테서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get 컴포넌트 플레이어 파이어 하면 그 컴포넌트 객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크립트에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한 기능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이 비즈라는 애는 알고 보면 영호라는 애의 팔 같은 거예요. 하나의 컴포넌트니까, 구성 요소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얘한테 야, 네 위치 좀 줘봐 라고 했더니 얘한테 야, 너 영호 지금 어디 있냐? 위치 좀 줘봐. 영호의 위치 좀 줘봐 라고 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요. 얘가 영호야 너의 다리의 위치 좀 줘봐. 굳이 얘도 영호잖아. 그쵸? 뭐 반드시 얘만 영호가 아니라 얘도 영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얘도 내 다리? 나 여기 있어. 내 다리 위치 여기야. 이렇게 해도 되죠. 굳이 영호의 다리의 위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다리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굳이 여기에 영호라는 이것들을 쓰지 않아도 그냥 get 컴포넌트 내 다리 메쉬 렌더로 내 다리 내 컴포넌트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져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get 컴포넌트 점 이렇게 get 게임 오브젝트 점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죠.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요 메시라는 애죠. 자, 이 메시라는 애는 MR이라는 애, 메터리얼 요 녀석이 갖고 있어요. MR이라는 애, 메터리얼 요 녀석이 갖고 있어요. 만약에 메터리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얼굴에는 이런 형태를 넣고 몸체에는 이런 형태를 넣고 이렇게 나눠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메터리얼 스 해서 몇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갖고 올게요. 됐나요? 이렇게. 자, 다음 업데이트로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하려고 해요. 배경이 계속 스크롤 되고 싶다. 이거를 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P는 P0 더하기 뭐죠? VT. 이 공식이 여기에 또 들어가요. 자, 이 공식은 어디에 이 P 저기에서 P는 그럼 이게 돼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맷이라고 났죠. 맷에 여기 보시면 main texture offset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에디트 상태에서 건들던 애예요. offset. 자, 얘는 이렇게 하면은 P는 된 거고요. P0 더하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더하기는 이렇게 하면 P는 P0 더하기 여기까지 된 거고요. 자, VT에서 우리는 아까 XY 값 중에 무엇을 건들면 됐어요? Y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 됐었죠. 그쵸? 그러면 X하고 Y만 있다. 자료형은 X하고 Y 두 개만 있는 자료형이 뭐가 있을까요? 벡터 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벡터 2라는 게 있고요. Y에만 값이 들어가 있으면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은. 그쵸? X는 0이고 Y에만 1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스크롤 스피드 곱하기 이게 여기까지가 V예요. 여기까지가 V예요. 곱하기 뭘 곱하죠? 타임에 델타 타임. 이렇게 하면 우리 플레이어 이동하는 거나 총알 이동하는 거 다 똑같지요. 이거나. 그쵸? 이렇게 이 공식 하나가 굉장히 계속 쓰이는 게 바로 이렇게 이런 컨텐츠 제작할 때예요. 자, 저장하고 유닛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요. 잘 될 것 같지만 좀 이따가 스크롤이 분명히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돼요. 어쨌든 스크롤은 잘 되는 거 같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플레이어를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자, 제 거 보세요. 얘를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Alt키 눌러 돌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배경에 박혀있죠. 네. 배경에 박혀있어요. 에너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에너미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얘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배경이 안 없어지게 할까? 아주 단순하죠. 배경이 안 부딪히게 저 보시면 여기 배경을 비지를 선택하고요. 옆에서 봤죠? 그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버리자고. 앞으로 밀자고요. 그럼 안 부딪힐 거 아니야. 그죠? 한마디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비지의 트랜스폼의 여기 포지션의 Z값 있죠? 요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뭐 3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원근감 없이 표현되는 2D니까 Z값을 3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배경에 비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총알이 여기 에너미가 날라와도 얘하고 부딪히질 않아요. 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자 보시면 오 이제 안 부딪히고 잘 날아오죠. 그리고 배경도 스크롤이 되고. 네, 그림자를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배경을 스크롤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우측에 가서 보면 BG의 스크롤 스피드가 0.2잖아요. 그죠? 0.2예요. 얘가 한 5마리 정도 그냥 테스트 뷰에서 3마리만 내가 잡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서 속도를 더 키워보죠. 어떻게 되는지 느낌을 보세요. 속도만 이게 갑자기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인가? 제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0.4잖아요. 그러면 느낌을 보세요. 아까 느낌하고 이런 느낌. 게다가 여기다 또 곱하기 2를 더해볼게요. 그럼 0.8이죠. 플레이 해볼게요.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 보이죠? 그렇죠? 애들 나오는 속도 똑같아요. 애들 움직이는 속도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근데 어때요? 화면이 배경이 빨라지니까 갑자기 오오 난이도 올라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게 사람을 되게 조급하게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황은 다 똑같거든요. 배경만 빨라진 것 뿐이거든. 근데 우리의 심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 만들 때요, 단순하게 애들이 빨리만 나오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자극 하나만으로도 시각적인 저런 자극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 거였다가 잠을 확 깨어서 몰입해서 쑥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종단의 어떤 이게 기업이다 아니면 누구든 우리는 어떤 우리 걸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 때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잠을 깨는 저런 요소들을 만들어서 넣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배경을 스크롤하는 거였어요. 자, 이거 한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마리 없애면 어떻게? 3마리 없을 때마다 곱하기 2씩 속도가, 저 배경 스크롤 속도가 늘어나도록 한번 이거 한번 처리해 보실래요? 자,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저희가 구현하려고요. 3마리 잡을 때마다 곱하기 2씩 해가지고 스크롤 속도를 올릴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마리 잡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가 필요하고, 요거는 저희는 이 BG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는 일단 증가시킬 건데 얘는 퍼블릭이 아니니까 프라이빗이에요. 일단 그럼 어디선가 얘를 증가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안에다가 그냥 스타트 위쪽에다가 편하게 해놓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킬! 이게 어디선가 호출이 되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얘를 증가시킬게요. 그쵸? 증가시키고요. 어디서 호출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가시킬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행이죠. 3마리 잡을 때마다 2씩 속도가 커지기니까 구현하기 요기라면 너무 편하겠죠. 그쵸?
여기라면 뭐 세 마리 잡을 때마다니까 if 킬 카운트가 이렇게 하면 세 마리 잡을 때마다겠죠. 그쵸? 이때마다 스크롤 스피드에다가는 2씩 커지면 되는 거고요. 얘가 2를 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싶어요. 단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이거 뭐 밖으로 넣든 여기다 넣든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조건문으로 보면 이거죠. if 스크롤 스피드가 그죠? 1보다 커지면 스크롤 스피드는 1 이렇게 놓고 싶은 거 같죠? 그죠?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단순한 조건문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크롤 스피드를 유니티에서 일반적으로 뭐 자바도 있을 거고요. C나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수학 관련된 것들을 연산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다 이름이 다 비슷할 거예요. 뭐라고 쓰죠? 매스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유니티에도 매스F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 뭐 최대 최소화하는 것도 있고요. 클램프라는 애가 있어요. 잘라버리는 거야.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거? 이 스크롤 스피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 0에서 1까지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2를 넘어가 버리면 1로 그냥 잘라버려요. 0, 2 하면 0으로 잘라버리고. 근데 저희는 내려가는 건 없으니까. 자, 매스라는 수학 라이브러리가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얘는 재밌는 건 여기에 그 페를린 노이즈 이런 거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그 이미지인데요. 흑백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구름처럼 생긴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냐면 어떤 것들을 랜덤한 무슨 상황을 구현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스크롤 스피드를 저렇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미션 드린 거에서 제일 중요한 세 마리 잡을 때마다 2씩 속도 커지는 건 됐고요. 그 다음에 2를 넘을 수 없도록 또 처리는 끝났어요. 그쵸? 끝났어요. 단 이제 저 킬이라는 함수를 불러만 주면 돼요. 저 킬이라는 함수를 불러주는 건 에너미로 와서요. 에너미 온 콜리전 엔트에서 다 죽기 전에 맨 위에다가 이걸 놓죠. 죽기 전에 킬 카운트, 킬 호출하자. 이걸 하려면 먼저 BG에 있었죠. BG 게임 오브젝트를 가 있어야 한다. 그죠? 얘가 있어야 BG 게임 오브젝트가 첫 번째 있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BG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BG 스크립트 얘는 컴포넌트죠. 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먼저 BG 게임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그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BG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를 우리가 얻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킬 여기 안에 BG 스크립트에 있는 킬 함수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얘네 순수히 코딩으로만 구현한다고 치면 첫 번째 자, 게임 오브젝트 BG라고 놓고요. BG OBJ라고 놓고요. 얘는 게임 오브젝트.find 해서 BG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이거 에너미 우리 스타트 함수가 가보면 똑같이 있어요. 플레이어를 찾을 때 이렇게 찾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bg라는 스크립트 저희는 bg라고 놓을게요. 오늘 저녁은 확실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안 먹으면 안 돼. 자, bg라는 얘는 bg 오브젝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얻어오는 거죠. 어떻게 쓴다고요? get component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름은 bg component 이렇게 얻어온다고 했죠. 방금 전에 우리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컴포넌트를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bg 안에 있는 킬 카운트를 킬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겠죠. 하나요? 단계별로. 자,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건 디자인 패턴에서 싱글톤 디자인 패턴 아시죠? 들어보시죠. 저 bg라는 젤을 어떻게 싱글톤 디자인 패턴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호출해가지고 바로 인스턴스를 접근해가지고 저렇게 콜해줘도 됩니다. 예. 좀 더 접근성만 가지고서 대하자면 스태틱으로 변화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건 일단 되는지 확인하고 그거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하고요. 저는 얘 다시 0.2로 놓고 자 보도록 할게요. 봐봐. 탕.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내가 죽어버렸어요. 자, 속도가 빨라지죠? 자, 점점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는 빨라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최대 1이니까. 근데 이 정도만 빨라져도 갑자기 난이도 확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애들이 빨라지지 않았어요. 배경 스크롤만 빨라졌는데 이 정도예요.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크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스크립트를 서로 넘나드는 방법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